있느냐에 따라서 이 당이 이제 색깔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네. 네. 사면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죠? 네, 사면 초과에 있을 때 사면 이야기 합니다. 이거 말 재밌습니다. 예. 네, 그렇더라고요. 아니 사면 민주당에서도 초과. 보면 예. 올 1월에 그 이낙연 대표가 당시 대표가 사면론 이야기를 꺼냈다가 그렇죠.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 지사보다 지지율이 좀 높았었는데 이게 뒤집히려는 듯한 형국이었거든요. 그때 사면론을 이야기했다가 상당히 힘들 뚝 때 떨어졌습니다. 했던 얘기로 네. 기억이 나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지난 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1년 동안 민주당 지도부에 실망했었던 것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네. 그중 첫 번째가 의대생 시험 다시 봐주게 하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이 사면론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건 역시나 사면론. 그러니까 이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사면 이전에 그 사람들이 왜 법적 처벌을 받았느냐를 따져보는 것이거든요. 네. 법적 처벌을 받은 이유가 사실은 모든 정의로움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탄핵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선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따서 국민의 힘으로 다시 그 사람을 현직에서 내려오는 것. 이건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에서도 거의 없는 일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눈부신 민주주의 역사이자 또 슬픔이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전히 지금 뭐 보수, 나는 보수였지만 나도 그때 촛불 집회에 참여했었다. 이런 사람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코어층인 민주당 지지자를 향해서 민주당 당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던졌으니 당연히 욕을 먹을 만하죠. 네. 그렇군요. 네, 그 김재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선거에서도 이기고 뭐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런 얘기 나온다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자, 선거에서 만약에 졌다면 가정이 이 이제 사면론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김재석 비대위원 30대고요. 네. 지역구가 이제 강북 쪽 도봉입니다. 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네.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서 목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이 바로 김재석 비대위원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국민의힘이 대선 이기려면 네. 30대 민심 계속 잡아야 되고 이 강북구, 강북 지역에 도봉 이런 쪽에 민심 잡아야 되잖아요. 이번엔 잡았는데 이기자마자 나온 이야기가 사면이면 네. 그 민심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기론을 김재석 비대위원이 적절하게 잘 말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전략적 패착이라 보는 게 네. 결과적으로 임기 말이 되면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해주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손으로 전직 두 대통령 이게 직접 구속시킨 건 아니지만 자신의 재임 기간에 구속시켜서 이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정치적 부담이거든요. 네. 그러면 임기 끝나기 전에 내 손으로 이걸 털어버리고 나오는 게 국민 통합 측면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섰을 수도 있는데 이걸 괜히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이 나서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사면시켜 주세요 사정하는 그림을 만든 건 전략적 미스였다고 제가 뭐 비공식적인 채널로도 조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앞으로는 이번에 호되게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주요 주자들 입에서 사면 이야기는 당분간 아니요, 안 나올 근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나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는 사면론에 좀 힘을 실는 느낌이거든요. 이분들은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장혜찬 평론가 말대로라면 전략적으로 미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여기에 힘을 실어주죠? 결국 이제 당권 주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코어 지지층을 네. 잡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 오세훈 후보의 승리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당심이 아닌 당 바깥에 있는 민심이 오세훈 후보를 향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보는데 네. 이거를 지난 황교안 대표와 당대표 선거를 따져보면 그때도 일반 민심은 오세훈 후보가 이겼습니다. 근데 당심에서 압도적으로 황교안 후보가 받아서 이제 당대표가 됐거든요. 네. 지금 똑같은 걸 당대표 후보 주자군들이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일단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코어층은 사실 아직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TK 지역이라든지 강성 보수자들은 이 탄핵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당원으로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표심이 몰릴 수가 있고요. 아하. 그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가까스로 2등을 했지만 3등이었던 김진태 후보는 거의 태극기 부대와 같이 다녔습니다. 아, 근데 표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태극기 표. 예. 그러니까 그 표가 아직까지 당에서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하. 지금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이 압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민심이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심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심에 기대해서 이런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당대표가 되고자 이런 발언을 계속 남긴다면 결국은 이 당에는 5명만 남을 겁니다. 당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뭐 100%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두 분이 다 분석을 하는 거네요.
당권 정확합니다. 맞아요? 예, 그게 맞죠, 지금. 당권 근데 당권을 가질